이거 신기하다니까. 반지 아닙니다. 리모컨이에요. 무선 리모컨. 짜잔. 외국 거야. 그걸 뭐라 그러지? 외국에서 사는 걸 뭐라 그러지?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단어가. 공구? 아니야. 공동구매구, 그거는. 쏘리. 이 녀석. 잘했어. 직구. 예전에 직구를 못했어. 왜냐면, 무슨 번호가 배관? 아니, 배관. 통과? 통관? 그래, 잘하네? 그 번호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이씨, 외국 거 안 사? 그랬거든. 근데, 학생한테, 우리 알바생한테, 야, 이거 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툭툭 하더라고. 저렇게 떠더더더더덕 하더라고. 그래서 외국 거 되게 좋은 거 많아. 싸고. 외국 걸 선호하진 않지만. 아무튼, 결혼 반지도 안 끼는데 이 반지를 끼고 있어. 결혼 반지 어디 갔지? 괜찮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 집주인도 자기 반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 거야. 자, 수업할게요. 열전도성과 전기전도성. 한 번 알면 상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금속이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양전하인 양성자,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과 그 다음에 전자, 나간 전자, 나간 이 전자를 버렸다는 건 모든 전자를 내보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전자야. 원자가 전자만 잃어버리지 안쪽 껍질에 있는 건 버리지 않아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만. 그래서 잃어버려서 나갔어. 그 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나 원자가 전자는 그 안에 바깥 껍질에 있어. 그럼 원자가 전자. 그게 밖에 튀어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 그럼 자유전자라고 해. 이 전자랑 이 전자랑 같은 개념인 거야.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진 거지.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이라는 것이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양성자를 띠고 있는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여기 있던 원자가 전자가 나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그러면서 플러스의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전자가 있으면 마이너스의 전자를 띠고 있는 이 자유전자가 주위에 있는 원자핵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왜 여긴 플러스고 여긴 플러스야. 그러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반발력이 생길 텐데 전자가 쓱 돌아다니면서 서로 인력으로 자유전자가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금속 결정이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네요. 여기까지는 됐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유전자.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들의 인력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전, 기적, 인력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왜 자꾸 발음이 세지? 정전, 기적, 인력 이라고 한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런데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한다면 열을 이동시키는 거나 전기를 전도시키는 건데 잘 봐. 이번에 여기다가 열을 줄게요. 열을 주게 되면 이 전자가 지나다가 이 열의 흡수에서 열을 받았단 말이지. 그래놓고 그 전자가 가만히 있자고 돌아다니니까 여기서 이 전자가 왔다가 열을 흡수했어. 일로 가면 그 전자가 열을 받았으니까 외부보다 어때? 이 전자의 온도가 높은 거잖아. 그럼 열 평형에서 열을 어떻게 될까? 옆으로 퍼져주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열이 높고 낮은 거를 계속 균형을 맞춰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자유전자에서 당연히 열 전도성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내가 쇠젓가락을 뜨거운 물의 끝에다 갖다 놓고 내 끝을 잡고 있으면 좀 있으면 뜨겁게 느끼는 건 바로 자유전자의 이동성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기 전도성. 일상적인 용어로 쓴다라면 전기통함 그거의 정도를 얘기하는데
전기를 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아무렇게나. 이 정도는 아니야. 이 물질이 전기를 통하는지, 이 물질, 나무가 전기 통하니? 안 통하는 건 알고 있죠. 금속이나 쇠가 전기 통하는 건 알고 있지. 그런데 어떤 원리로 되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전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온이 존재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전자나 이온이 이동 가능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성립했을 때 전기를 통한다라고 해. 그런데 딱 눈 있으면 봐봐. 전자가 뭐 하고 있어? 전자가 이동하고 있잖아. 그러니 당연히 전기를 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너도 합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니? 합금? 합금이 뭐야? 합금. 합. 잘했어요. 눈으로 얘기했지? 금속을 합친 거지. 자, A라는 금속이 있어요. B라는 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같은 금속이 아닌 거 다른 금속이야. 여기서 얘네들이 다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잘 봐. 얘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지 않아서 다른 금속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양성자의 종류는 A 금속에 있는 양성자의 종류와 B 금속에 있는 양성자의 종류는 같습니다. 또 이 A 금속에 있는 전자의 종류와 B 금속에 있는 종류도 어떠하냐면 같습니다. 왜? 우주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 지구에는 있는 양성자는 한 종류밖에 없거든. 업커크 2개, 다운커크 하나가 만들어진 양성자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전자도 한 종류밖에 없어요. 선생님 근데 전자 이름 많은데 홀전자, 원자가 전자, 자유전자 이렇게 이름들 많은데요. 그건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이름을 붙인 거지 전자는 한 종류예요. 종류는 똑같아. 단지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여기에 왔다고 해서 당황해할 이유가 없지. 똑같은 전자가 똑같은 양성자인데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에 왔다고 해서 전자가 뭐지? 당황스러운데 잘생겼는데 뭐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합천 그랬을 때 기능의 변화가 생겨요. 기능의 변화가. 그래서 뭐 황동이나 청동이나 여러 가지 합금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근데 당연히 또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어져요. 이 금속을 왜 자꾸 신경을 쓰냐면 금속만 잘 해놔줘도 비금속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사실 금속이 시험 문제상에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데 지금 얘는 금속 결정에 대한 이야기 뒤에서 배우겠지만 화학결합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는데 그 금속결합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가 여기서도 나오고 화학결합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믹스돼서 하나의 세트가 돼서 출제가 되는 거네. 분리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잡아주시면 되어집니다.